안녕하세요. 점점 좋아지는 삶입니다. 이번 주 핫 이슈는 뭐니 해도 중국의 단체 관광 허용에 대한 뉴스였는데요. 사드 보복 이후 6년여 만에 중국인의 한국행 단체 관광 빗장도 완전히 풀리게 됐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단체 관광을 재개한다는 소식에 화장품, 카지노 등 리오프닝 관련주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화장품주들의 대거 상한가에 이어 카지노, 여행주뿐만 아니라 면세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신혜 KB증권 연구원에 의하면 중국 단체 관광 재개는 면세점에 직접적 수혜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단체 관광 코스에 면세점 방문이 필수 코스로 포함되고, 또 단체 관광은 여행사가 미리 정해놓은 일정대로만 이동하고 자유시간은 제한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국내 면세점에 직접적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화장품 관련주도 단체 관광 재개 수혜주로 뽑았는데요. 단체 관광은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대 중심, 특히 중국인 중장년 여성이 핵심 고객이 될 전망인데요. 이들은 주로 면세점에서 한국 화장품을 구매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또 트렌디한 중저가 화장품보다는 고가의 화장품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면서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나 또 LG생활건강의 후가 수혜가 예상이 되고, 단체 관광 코스에 포함된 자유시간 동안에 화장품 쇼핑을 하게 된다면 오프라인 매장 수가 가장 많은 올리브영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중국 의존도가 특히 높은 화장품 업계는 오랜 실적 부진에 시달려온 만큼 큰손 맞이에 만반의 채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달라진 중국인들의 소비 문화가 이 리오프닝 효과를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지금 중국 사람들의 소비 행태를 보게 되면 소득이 코로나 이후에 줄어들면서 중저가 쪽의 소비를 좀 선호하는 현상들이 있을 거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가성비 좋은 제품들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이 좀 더 수혜를 받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한 외신은 경제학자들의 예측과는 달리 중국의 봉쇄 해제 후에도 즉각적인 소비 지출의 증가는 없었다면서 임금과 연금은 그대로에 고용시장 불확실성이 높은 데다 지출 욕구는 제한적이고 경제도 간신히 성장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1990년대 일본처럼 디플레이션이 장기화하면 중국 경제 성장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여기에 엔저 효과로 한국보다 일본을 선호하는 관광객이 늘고 있는 점도 큰 변수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찬물을 확 끼얹는 느낌이죠. 저도 이 대목에서 정신이 퍼뜩 들더라고요. 우리도 엔저 효과로 너도나도 일본행을 택하는데 말이죠. 어쨌든 유커가 돌아온다는 뉴스는 희망적이면 틀림없고, 또 그 희망이 주식시장에도 온풍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 못지않게 로봇주의 반등 역시 심상치 않은데요. 특히나 유진 로봇의 상승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급등을 하고 있는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도 저의 한 주간 매매일지를 보시면서 계속 이야기 나눌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8월 7일에는 유진 로봇을 매도했습니다. 일부 매도했고요. 이거 반 정도 예약 걸어 놓은 건데요. 제가 아마 이걸 장중에 보고 있었으면 매도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이날 아침 일찍 딸을 공항에 픽업하러 간 사이에 예약 걸어 놓은 게 체결된 거고요. 집에 와서 이게 체결이 됐길래 한번 뉴스를 찾아봤더니 LG U+와의 협업 뉴스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노리고 있다가 7,170원에 상한가 찍고 이탈 후에 이평선 수렴 구간에 추가 매수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상한가 진입했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던 태경케미컬 눌림 구간에 추가 매수 들어갔습니다. 14,350원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8일에는 역시나 유진 로봇이 강세였습니다. 제가 목표가를 너무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근데 그 당시에는 불안한 마음에 전고점만 돌파하면 매도하자는 마음으로 8,200원에 평균 분할 매도가였고요. 전량 매도했습니다. 항상 지난번에 신성 델타테크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팔고 나서 급등을 해버렸어요. 수익률 21.2%에 만족했고요. 이렇게 상한가 찍고 다음날 급등했을 때 전고점 뚫는 구간에 8,20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너무나 새가슴이죠. 항상 이렇게 매도하고 나면 급등이 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매도가 매수보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도한 물량을 SBB테크에 신규 진입했습니다. 유진 로봇보다는 SBB테크가 올라갈 놈이 더 많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확실히 요즘은 가는 종목이 더 가는 것 같습니다. 유진 로봇이 그 후에도 더 많이 갔고요. 그 대신 SBB테크는 어제 금요일에 13.37%의 급등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다행이죠. 그리고 9일에는 눈여겨보던 가온칩스에 신규 진입을 했는데요. 이재용 회장이 독일에서 전장 사업을 논의할 전망이라는 뉴스가 있어서 시초가에 들어갔고요. 그런데 이 뉴스보다 장중에 9월 암의 상장 관련한 뉴스가 있어서 그게 더 부각되면서 주가가 한때 급등을 했습니다. 장중에 아마존이 글로벌 반도체 설계 기업인 암의 기업 공개에 앵커 투자자로 참여한다는 소식에 가온칩스가 암의 공식 디자인 파트너로 공동 연구개발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서 그 점이 부각되면서 상승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중에 강세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목요일, 금요일 온통 중국의 리오프닝 주에 관심이 쏠리면서 연속성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0일 중국인 단체 관광 허용 뉴스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의 급등이 있었는데요. 화장품주는 대거 상한가를 이미 진입을 했고 정말 안 오른 화장품주를 찾으면서 이거 들어갈까 고민하다가 하나씩 상한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못 참겠다. 결국엔 덜 오른, 덜 뿜은 호텔신라에 진입을 했습니다. 제가 들어갔을 때가 한 13% 상승 중이어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는 좀 불안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락 전환하는 시점에 일부 매도를 했습니다. 1.81% 수익이었고요. 그리고 다음 날도 상승이 이어지면서 눌림 구간에 추가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일종의 불타기였고요. 일부 분할 매도를 했고 4.57% 수익이었습니다. 이때가 10일이었고요. 대량 거래 금액과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폭풍 매수에 힘입어서 제가 13%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들어갔고요. 금요일 십자 도지였는데 이때도 계속 음봉과 양봉을 번갈아 가면서 사람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월요일이 참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유일 로보틱스를 또 신규 진입을 했는데요. SBB테크를 신규 진입하면서 분할 매수 생각으로 많은 물량을 매수하지 못했는데요. 그냥 그대로 올라가는 바람에 SBB테크는 SBB테크대로 그대로 놔두고 그 중에 또 안 오른 로봇주를 찾다가 유일 로보틱스가 눈에 띄어서 시간외 종가로 진입을 했습니다. 유일 로보틱스는 기관이 특히 꾸준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보세요.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요즘 로봇주의 상승이 섹터로 움직이지 않고 종목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한 종목에 몰빵하는 것보다는 관심 가졌던 종목에 이렇게 나눠서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엔 일단 유진 로봇을 먼저 보내줬고 SBB테크 이제 좀 움직임이 시작됐고 여기에 지금 신규 진입하는 것보다는 아직 덜 오른 로봇주를 찾자 싶어서 이렇게 유일 로보틱스에 또다시 신규 진입을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로봇주 한번 살펴볼게요. 로봇주라고 해서 다 같은 로봇주가 아니죠. 특히나 대기업 관련한 로봇주가 요즘 움직임이 좋은데요.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먼저 출발을 했고요. 에브리봇과 인탑스는 아직 조용한 편입니다. LG전자의 관련주로는 로보스타와 로보티즈가 있고요. 유진 로봇이 며칠 전에 LG U+와의 협업으로 인해서 급등이 있죠. 현재 급등을 이어가고 있고요. SK 관련주로는 SM코어, 티라유텍이 있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관련주로 현대무벡스, 그리고 기타 관심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는 종목이 SBB테크와 SPG, 뉴로메카가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티라유텍, 유진로봇, T로보틱스 이런 종목을 빼고는 거의 바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일정 한번 살펴볼게요. 14일 월요일에는 삼성생명, 메리츠금융지주, 삼성화재, 한국콜마홀딩스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오스템 임플란트의 상장 폐지일입니다. 시큐레터의 공모청약이 있고요. 그리고 15일 화요일에는 미국의 7월 소매 판매 발표가 있고요. 광복절로 국내 증시 휴장입니다. 미국의 7월 수출입 물가지수, 8월 뉴욕주 제조업지수, 8월 NAHB 주택시장지수, 6월 기업재고의 발표가 있고요. 미국 홈데포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영국의 6월 실업률, 중국의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금리 발표가 있고요. 중국 일정이 많네요. 7월 고정자산 투자, 7월 산업생산, 7월 소매 판매, 10월 실업률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일 수요일엔 미국의 FOMC 의사록 공개가 있고요. 7월 산업생산 발표가 있습니다. 한국의 디스플레이 산업 전시회가 있고요. 보호예수 해제 종목이 있습니다. 이노시스, 카나리아 바이오의 보호예수 해제가 있고요. 17일 목요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가 있습니다.
빅텐치의 신규 상장일이고요. 메타버스 플랫폼 캐리버스의 아시아 7개국 출시가 있습니다. 메이플 스토리 M이 중국에 정식 출시되고요. 트루엔의 보우예수 해제, 화인 서키트의 보우예수 해제가 있습니다. 미국의 7월 경기 선행 지수, 8월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발표가 있고요. 실적 발표 있습니다.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18일 금요일에는 미국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한미일 정상회의가 있고요. CJ E&M의 K콘 LA 2023 개최가 있습니다. 리니지 표절 소송 선고가 있고요. 미투젠과 AT세미콘의 보이예수 해제가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보이예수 해제되는 종목들 많습니다. 확인 한번 해주세요. T사이언티픽, 모니터랩, CU박스, 센서뷰, 이노진, Y랩의 보이예수 해제가 있으니까요. 보유하신 분들 참고하시고요. 8월은 테마주라고 한 만큼 매일매일 다양한 뉴스가 쏟아지면서 거기에 맞춰서 관련주들의 급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워낙에 순환매가 빠르고 변동성이 큰 만큼 안전장치도 가져가면서 매매에 신중해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주에도 행복한 투자 이어가시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